술에 취한 김대령이 하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중령님도 결국은 우리 윗사람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하정은 몸을 움츠리며 대령님, 그만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지만 간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있는데. 라며 비웃습니다. 하정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으며 제발 그만해 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자마자 윤하정 중령은 눈을 뜹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차려입으며 자신에게 다짐하죠. 오늘도 법대로 살자.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법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 서류만 만지는 법무관이네. 비웃음이 섞인 말에 하정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회색 빛깔의 법무실, 법전 냄새가 배인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류와 씨름하는 것이 하정의 일장이었거든요. 실전도 모르는 주제에 법 운운한다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하정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집니다. 군 복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선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류만 보는 법무관, 위험한 곳은 가지도 않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었죠. 법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높이 쌓인 서류 더미, 먼지가 앉은 법전들, 차가운 형광등 불빛. 하정은 책상에 앉아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살펴봅니다. 징계 관련 서류 검토, 계약서, 법적 검토, 각종 민원 상담 준비. 모두 중요한 일들이지만 동료들에게는 그저 편한 일로만 보였습니다. 하정이 법무관이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죠. 법학과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변호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군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 오래된 관습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들이 때로는 법보다 우선시되었거든요. 신임 시절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정중하게 반박했다가 융통성 없는 법무관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이후로 원칙주의자, 고지식한 여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날 오후 상급자인 김대령이 하정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얼굴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최근 부대 내에서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터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의자에 털썩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정 중령, 솔직히 말해봐. 법대로 하자고 하지만 법이란 게 결국 힘 있는 놈들이 만든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같은 중간에 낀 놈들만 힘들어. 김대령의 냉소적인 말에 하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대답하죠. 아니요, 대령님. 법은 약자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다만 그걸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지 않을 뿐이에요. 하정의 집안 이야기는 부대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군법계의 권위자였다는 것, 할아버지 역시 법무 분야의 거장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하정이 일부러 숨기고 있었거든요. 집안 배경이 아닌 순수한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정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 하급 부사관이 상관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는 사건이었죠. 그 병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제대로 된 변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료로 그 사건을 맡으셨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법리를 펼치며
승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정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특히 여군이라는 점은 하정에게 이중고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성 장교는 여전히 소수였고 여자가 무슨 군법을 안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나갈 텐데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정은 이런 편견들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간부 회식 자리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법무관은 편하겠네. 위험한 곳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정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법을 통해 군 조직을 더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 서류만 검토하고 판례만 찾아보는 것이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밤마다 하정을 괴롭혔습니다. 퇴근 후 관사로 돌아온 하정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엄한 표정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죠.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정아, 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잣대란다. 그 잣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법무관의 사명이야. 때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그런데 최근 들어 부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한 대화들이 오가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특히 여군들을 바라보는 일부 간부들의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농담들도 예전보다 더 거슬렸고 술에 취한 상급자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이런 변화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도 하정은 법무실에 홀로 남아 판례집을 뒤적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빼곡한 법조문들을 읽어내려가며 언젠가 이 모든 지식이 진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믿으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간부 회식이 있었습니다. 하정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급자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야 했죠. 시내의 한 음식점 룸에는 주요 부대 지휘관들과 참모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시끄러워진 웃음소리, 점점 거칠어지는 농담들. 하정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려 했지만 술에 취한 간부들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령님, 왜 그렇게 딱딱하게 있어요? 술 한잔 하시죠. 박 대령이 하정 앞에 소주잔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정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요. 아,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우리끼리 뭐. 이번에는 최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역력했죠. 법무관님은 항상 그렇게 원칙적이시네. 좀 더 부드러우시면 안 될까요? 하정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술이 더 돌자 간부들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중령님, 여군이 이렇게 예쁜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김대령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답했죠. 개인적인 일이라.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중령님 같은 분이 시집 못 가면 안 되는데.
박 대령이 하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하정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령님,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술에 취한 간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무관님, 그렇게 경직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친해져야죠. 최중령이 하정 옆자리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대령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세요? 아직 술자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김대령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정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일찍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중령님도 결국은 우리 윗사람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대령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점점 음흉해졌죠. 하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자리 농담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 거들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친해지자는 건데. 최중령이 하정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하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손 떼세요. 어머, 무서워라. 김대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령님,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있는데. 그 순간 하정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고 그들은 서로 한패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하정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중령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요. 우리도 사람인데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박 대령이 하정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숨결이 하정의 얼굴에 닿았죠. 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고발하겠습니다. 하정의 외침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간부들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고발? 누구한테요? 김대령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요? 그냥 술자리에서 친근하게 지내려던 건데. 맞아요. 중령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최중령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뭘 했다고. 하정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서로 입을 맞춰 놓았고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군의 특수한 위계 구조 속에서 여성 장교는 여전히 약자였고 이들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벗어난 하정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하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날의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간부들의 음흉한 웃음소리, 위협적인 말투, 그리고 자신을 우습게 보는 시선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이에요. 이제 서류만 만지는 법무관은 끝이야. 너희들이 만든 법정 위에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겠어. 다음 날 아침 하정은 평소보다 일찍 법무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서 군사재판 관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정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바로 법무실로 향했죠.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이었는데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정은 서류함을 열고 군사재판 관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성희롱 및 성추행, 군기문란, 직권남용. 하정은 적용 가능한 죄목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 나갔습니다. 법조문을 찾아가며 구성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서류만 다뤄온 경험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정의 책상에 쌓인 자료들을 본 이중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중령님, 무슨 큰 사건이라도 있나요? 앞으로 있을 예정이야. 하정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중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점심시간 하정은 군검찰부로 향했습니다. 오랜 동기인 강중령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강중령은 하정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각성을 눈치챘습니다. 하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하정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중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이야기를 다 들은 강중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정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지? 김 대령은 사단장하고 친한 사이고 박 대령은 군단 참모장 라인이야. 최중령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강중령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라는 거야? 하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증거도 부족하고 증인도 없잖아.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강중령은 친구로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정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중령, 나는 법무관이야. 법무관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법을 믿겠어? 그날 오후 하정은 본격적인 기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타이핑해 나갔죠. 사실관계, 적용법조, 처벌 요구 사항까지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 소문이 벌써 돌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까지도 하정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기소장 넣으실 거예요? 같은 법무실의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정이 반문하자 박소령은 말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정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조직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김 대령이 하정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죠. 중령, 어제 일로 오해가 있었나 보네. 사실 우리는 그냥 친근하게. 대령님, 하정이 김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어요. 김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중령,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 있었던 일인데 굳이. 그래서 더 문제죠. 계급을 이용해서 여성 부하를 괴롭힌 거잖아요. 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중령,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 일을 크게 만들면 너에게도 좋을 게 없어. 앞으로 군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위협하시는 건가요? 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충고야.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지. 김 대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정은 책상에 앉아 기소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클릭했죠.
군사법원 전자 시스템에 접속해서 기소장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는 동안 하정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공정한 잣대다. 그래, 아버지. 지금이 바로 그 잣대를 사용할 때입니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하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법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하정을 보는 시선이 달랐죠.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또 어떤 이는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강중령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정아, 정말 기소장 냈구나. 벌써 윗선에서 난리야. 어떤 난리? 사단장이 직접 전화했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강중령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정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각오 단단히 해.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하정에게는 폭풍전야 같았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법은 장식이 아니야. 이제 보여주겠어. 그날 오후 군사법원에서 정식 접수 통보가 왔습니다. 사건 번호가 배정되고 재판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죠. 하정은 그 공문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성추문 고발, 여성 법무관의 용기 있는 고발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하정의 눈에 들어왔죠.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정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죠. 중령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용기 있는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정은 모든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는 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대장이 하정을 직접 불렀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차갑게 식은 공기가 느껴졌죠. 사단장 황준장은 신문을 하정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중령, 이게 뭐야? 부대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황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론에까지 나가서 우리 부대가 뭐가 됐어? 사단장님, 저는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기사들은 뭐야? 저절로 나온 거야? 황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중령, 군 조직이 뭔지 알아? 화합이야, 화합.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조직이 어떻게 돼? 하정은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사단장님, 저는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법이 전부야? 황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중령, 여기는 군대야. 법보다는 동료의 상호 신뢰가 우선이라고. 이해해? 그 순간 하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조직 전체와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단장실을 나온 하정은 복도에서 김대령과 마주쳤습니다. 김대령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중령,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말이야.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승부가 난 줄 아세요? 하정이 맞받아쳤습니다. 중령, 현실을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인지 생각해봐. 김대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나가는 간부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기만 했죠. 그날 저녁 하정은 관사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이 바닥까지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는 거였죠. 다행히 주차장에서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정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정비소에서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액이 새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상하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정비병의 말에 하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강중령이 하정을 은밀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강중령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하정아, 브레이크 고장 소식 들었어. 정말 우연이었을까? 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의심스러워.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하정도 불안했지만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정아, 이건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강중령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듣기로는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라는 압력이 엄청나다더라. 무마? 어떻게? 너를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거나 아니면. 강중령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니면 내 개인사를 파헤쳐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며칠 후부터 하정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정 중령이 승진을 위해 거짓 고발을 했다더라.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던데 같은 악성 루머들이었죠. 하정은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죠. 하정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단다. 내가 군대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괜히 힘들게 살지 말고.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하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하정은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회식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동영상이 있었는데 누군가 삭제해버린 것이었죠. CCTV 영상 역시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밤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하급자들마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저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정은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가족마저 걱정하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같은 위협적인 일들은 계속 일어났고 악성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날 밤 하정은 혼자 법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소장과 관련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이 거대한 조직과 싸울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그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버지, 제가 틀렸던 걸까요? 혼자만의 정의감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령님을 응원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판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정은 새벽부터 변론 자료를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죠. 군사법원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방청석에는 부대 간부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하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는 군에서 내로라 하는 유명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령, 박대령, 최중령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마치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말이에요. 증인 이병 조민수를 법정에 부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정의 마음이 두근거렸죠.
조민수 이병은 그날 회식 자리에서 시중을 들었던 병사로 하정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던 증인이었습니다. 조민수 이병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하정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병 조민수, 당신은 지난달 23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조민수 이병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술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정은 당황했습니다. 사전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병, 분명히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기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정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봅니다. 조민수 이병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피고 측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하정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증인마저 증언을 번복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하정은 조민수 이병을 붙잡았습니다. 이병, 왜 그랬어요? 분명히 다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중령님, 죄송해요. 조민수 이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집에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한테 협박을 했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말썽 부리면 전역 후에도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하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실감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정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었죠. 윤하정 중령 신상 정보 공개 제목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출신 대학, 가족관계, 왜곡된 과거사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승진을 위해 무고한 선배들을 고발한 야심가, 여군이라는 것을 이용해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 같은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어머니가 울먹이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정아, 이제 그만해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날 밤 하정은 관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증인은 번복했고 개인정보는 유포되었고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무모했나요? 하정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죠. 상자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고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중령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대령과 박 대령이 나눈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것이죠. 조민수 이병 가족한테 압박 넣었나? 김 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당연히 했지. 그 애가 법정에서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박 대령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정 중령 개인정보 유포는 어떻게 됐어? 인터넷에 다 뿌렸어. 이제 명예실추로 재기불능이야. 녹음 파일을 들은 하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희망이 솟아올랐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일 안에 군 내부 서버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이번 사건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언론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하정 중령을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 필요하다면 개인 신상을 털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하정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을 짓밟으려 했는지가 명확해진 것이었죠. 하정은 즉시 추가 기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증인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이제 혐의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정이 혼잣말을 하며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마침내 반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마친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작업을 마친 하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결정적 증거를 얻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상대는 군 조직 전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고위 간부들이었거든요. 그날 오전 하정은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나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정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하정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모했나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정은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동안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하정아, 내 아버지 서재에 가봐라.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단다. 하정은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그리운 추억들이 밀려왔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군법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법은 칼이다. 하지만 그 칼이 휘두르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너와 함께한다. 하정은 그 글귀를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남긴 메시지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정아, 내 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단다.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가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으셨지. 정말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 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나서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난다고 하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정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고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오늘도 상급자들의 압박이 심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물러서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법무관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자.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 외롭지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은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 아버지도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하정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글을 발견했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칼이 되겠다. 하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고향집에서 돌아온 하정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건 수사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USB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정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공군 소속 김하나 중위입니다. 상대방은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사건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위님,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김하나 중위를 만났습니다. 29살의 젊은 여군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죠. 중령님, 저는 1년 전에 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신고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저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하나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위님, 그런데 중령님이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김하나 중위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증거가 있어요. 하정은 감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서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소속 박선영 중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육군 소속 최미라 중위까지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혼자서는 신고할 엄두를 못 내던 여군들이었죠. 하정은 이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군 조직 전체의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달라질 거예요. 하정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군 동료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증거들이었죠. 하정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새로운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대형 사건이 된 것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하정이 동료들과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꿔놓을 거야.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날 밤 하정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칼이 되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으로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울 동료들이 생겼으니까요. 최종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하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하나 중위, 박선영 중위, 최미라 중위까지 4명의 여군이 함께 법정에 서기로 했거든요. 법원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군내 성희롱 척결을 위한 시민 모임,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하정을 응원하기 위해 나왔죠. 반면 군 관계자들과 보수 단체들도 대거 몰려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하정은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김대령, 박대령, 최중령이 앉아 있었는데 예전과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죠. 특히 김대령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녹음 파일 존재를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피고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단순한 술자리 농담을 과대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정은 차분하게 일어서서 재판장에게 말했죠.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민수 이병 가족한테 압박 넣었나? 당연히 했지.
그 애가 법정에서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김 대령과 박 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피고석의 간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급하게 항변했지만 하정은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음성 분석 결과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군 내부 서버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이었습니다. 하정이 프로젝터로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자 법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하정 중령 사건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개인 신상을 털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김 대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하지만 말끝을 잇지 못했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때 하정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김하나 중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중위, 최미라 중위도 차례로 일어섰죠. 3명의 여군이 당당하게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하나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윤하정 중령님이 용기를 내주셨기에 저희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선영 중위가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김 대령은 작년에 저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하고 제가 반항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최미라 중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박 대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추행을 하고 나중에는 내가 먼저 유혹했다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3명의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은 완전히 경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군 조직 내의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었죠. 피고 측 변호사들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여러 증인의 일관된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여자가 뭘 안다고 군을 흔들어? 김 대령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죠. 재판장이 호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숙하십시오. 하정은 마지막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성희롱 사건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를 억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가 정의를 외쳤을 때 조직적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하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하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피해자들은 단순히 개인적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군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조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가운데 재판장이 나타났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 김영, 박영, 최영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에서 즉시 전역 조치하고 유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정을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동료들이 박수를 쳤죠. 하정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죠. 옆에 선 동료들이 하정을 부축했고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령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하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후 말했습니다. 법은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정은 여전히 중령 계급에 머물렀지만 이제 더 이상 서류만 만지는 법무관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용기 있는 고발로 군을 변화시킨 법무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군 본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신고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죠.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하정의 사무실에는 매일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할 엄두를 못 내던 여군들이었죠. 하정은 이들 하나하나와 진심으로 상담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하급자 여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하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외로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민수 이병이었죠. 재판 때 증언을 번복했던 그 병사가 하정의 사무실로 온 것이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민수 이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들이 협박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병, 고개 들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중령님이 이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비겁해서 도움이 못 됐는데. 조민수 이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 내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진짜야. 하정의 말에 조민수 이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줘. 그게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며칠 후 하정은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군 전체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총괄하고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죠. 중령,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 이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군을 정말로 바꿔주십시오. 하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하정은 동료들과 함께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김하나 중위, 박선영 중위, 최미라 중위도 각자의 부대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중령님,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부대에서 만난 젊은 여군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하정은 그런 변화를 목격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몇 개월 후 하정은 군 내부에서 올해의 법무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하정은 감사 인사를 했죠.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함께 싸워준 동료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하정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하정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정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하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법이 정말로 약자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옥상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하나 중이었죠. 중령님, 여기 계셨네요. 축하합니다. 김하나 중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하나야. 우리가 다 함께 이뤄낸 거야. 하정이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요즘 후배들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당당해졌달까요? 김하나 중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 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하정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었죠. 진급과 함께 더 큰 무대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하정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부서로 발령나기 전날 하정은 동료들과 작은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싸워온 여군들이 모두 모였죠. 중령님 덕분에 저희 모두 변했어요. 박선영 중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당당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바꾼 건 단순히 규정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정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을 바꾼 거예요. 이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었어요. 그날 밤 하정은 새로운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결국 이겨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아버지가 남긴 말씀처럼 하정은 이제 진정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앞으로도 계속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